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전후 사진은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재수술의 경우에는요. 눈을 전후 사진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좀 그 사진은 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너무 그 평가가 크거나 언더 에스티메이트, 좀 낮은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의 상태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재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후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은 오히려 이분의 어떤 더 현실에서 있는 눈의 모습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수술을 할 때도 동영상을 미리 찍어 놓고 수술을 할 때 점검을 하면서 수술을 하면요, 수술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저도 재수술을 많이 하면서 좀 더 환자분에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보다 더 세밀한 부분을 더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사가 어떤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걸 딱딱딱딱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환자분들은 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잘못됐으면 기계를 고치듯이 딱딱딱딱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거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번 기계는 부품을 바꾸면 되지만 우리는 부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이제 많은 장기 이식들을 하면서 이식을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일 절대 같은 상태가 될 수 없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절개를 해서 눈꺼풀에 칼을 대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처음 변화가 얼마나 많은 손상을 주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재수술을 뭐 재수술 횟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4번, 5번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장에서 열어보면 생각보다 안에가 조직 자체가 잘 보존돼 있고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면 엉망이 돼 있고 막 엉켜 있고 제대로 레이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수술하기가 어렵죠. 근데 환자분들은 재수술을 하면 이게 완벽하게 복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수술만큼만 되면은 굉장히 흔히 말하는 나이스한 경우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절대 조직 자체가 처음과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치를 낮추시고 조금은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럴 거면 재수술을 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술은 너무 비대칭이 심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명확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바꿔주는 게 재수술입니다. 본인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거울로 보고 양쪽을 분석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면 실제 수술 안 한 눈도 차이가 많고요. 아무리 잘된 수술도 양쪽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를 분석하고 또 사진이란 거는 본인이 셀카를 찍어서 하면 왜곡이 많이 되는데요. 셀카를 여러 장 찍고 그걸 다 분석해서 완벽하게 대칭을 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첫 수술에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그거 역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이란 것 자체, 성형수술이란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을 보면요,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오셨는데 이쪽 눈이 좀 너무 크게 떠지죠. 과교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환자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쪽 눈의 크기에 맞출 것이냐, 이쪽 눈의 크기에 맞출 것이냐. 실제로 이제 그 크기를 맞춘다는 게 이 부분에 맞추면은 이 부분에 눈매 교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눈을 좀 더 크게 맞춰야 될 것이고, 여기에 맞춘다면 이 부분을 퇴축을 해서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놀란 눈처럼 과교정이라면 당연히 퇴축을 해야 되겠죠. 혹은 여기가 너무 졸려 보인다 그럼 당연히 눈매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눈을 보면 이 눈 자체도 괜찮고요. 사실은 이 눈을 보면 이 눈 자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어느 눈을 더 선호하는지를 확실히 여쭤보고 그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술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께 여쭤봤더니 환자분은 이쪽 눈을 더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쪽 눈을 퇴축하고 퇴축을 했을 때 변화에 따라 이 눈도 약간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눈은 서로 좌우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수술하면 이쪽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뭐 헤링의 법칙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마가 변하는 양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거를 다 예측을 하고 파악을 해서 수술하는 게 경험이 늘수록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요, 이제 일주일째라서 뭔가 부기가 좀 있습니다. 이쪽 눈동자를 퇴축으로 낮췄습니다. 보통은 퇴축을 하면요, 처음에는 약간 더 졸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부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수축기에 상처 회복의 수축기에 이르르면은 거의 같은 양상이 되게 됩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면 검은 눈동자는 수술 전에 이제 이 사진보다 아까 동영상을 보면 이 사진은 좀 덜해 보이죠. 그래서 사진은 순간의 그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퇴축을 하고 라인에 지금은 이제 멍이 다 빠지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경과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검은 눈동자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